자,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왕 실장 후임 못 맞춘 퍼즐. 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왕 실장을 비롯한 개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윤회 파동 이후 청와대 개편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죠. 하태원 차장. 네. 자, 못 맞춘 퍼즐이라고 했어요. 네. 퍼즐을 잘 맞추려고 하면 네. 대통령이 뭐를 제일 중요시 할까요? 뭐 수첩 인사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인사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퍼즐은 역시 비서실장 퍼즐 아니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지속되는 어떤 그 전반적인 여론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을 함으로써 어떤 쇄신의 어떤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원 차장과 함께 네. 대통령의 인사 우선순위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까? 문고리 네. 3인방 어떻게 살릴까? 정윤의 문건도 결국에는 문고리 3인방이 문제다. 그분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본인이 워치독이라고 했는데 조홍천 씨 본인이 이제 사법 처리될 지금 어떤 상황에 몰려 있지만 어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은 3인방 천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예. 어떤 오찬 회동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3인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미 재신임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장은 끊어낼 수 없어 보이고요. 실제 그 3인방 하면 대통령이 14년의 정치 역정에 단 한 번도 따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람, 세 사람 떼고 나서는 어떤 정치를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자, 국민들이 뭐, 이렇게 드리는 어떤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 3인방을 벌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 게 더 큽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각은 3인방을 좀 내쳐라. 그리고 비서실장 과감하게 경질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3인방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살릴까가 아니고 일단 살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국정 운영 동력 어떻게 회복할까? 이 묘수 하 차장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개각, 인적 개편 아니겠습니까? 개각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상당히 명확하게 긋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쉽게 개각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서 한풀 꺾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내년 신년도 새로운 국정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살리기 아젠다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인적 쇄신 이재용 장관이 이미 사표를 냈기 때문에 네. 개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어떤 개각폭을 가지고 어떤 국정 운영 동력에 새로운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게 4가지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한꺼번에 보실까요? 자, 이 얘기입니다. 개각폭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좀 이게 궁금합니다. 정치인 발탁이 힘든데 대안은 없나? 하 차장, 일단 네. 이 개각폭을 놓고도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이거에 연결고리는 역시 정치인 발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인력 풀을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국 집권 여당에서 많은 참신한 인재들이 등용이 되면서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입니다. 친박계 인재풀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등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인사안이 박근혜 대통령 수첩 안에 들어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과감하게 누구를 등용해야 됩니다.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숨을 거는 참모, 순장조라고 하죠. 그런 참모들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인들이 많이 등용되지 못한 상황 상당히 안타깝고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왕 실장 다음에는 누가 비서실장이 될 거냐라는 건데 네. 하태원 차장이 예상하는 후임 누굽니까? 뭐 자천타천 많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일 여의도에서 많이 회자되는 사람은 이완구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
본인이 2PM으로라고도 불리고 하는데, 예. 자, 뭐 워너비입니다, 워너비. 근데 그 본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이 상당히 유력시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역시 이 통진당 해산 사태에서 보여준 뚝심, 그다음에 원칙을 지키는 모습,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거부감도 적은 부분,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까 인재풀이 적다고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언제든 비서실장이 돼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호흡을 맞춘다는 부분에서는 최경환 씨를 따라갈 수가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주영 의원도 상당히 이번에 도인의 이미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평육항에서 소배기를 인내하는 세월을 거치면서 그 자라난 수염, 그 다음에 길게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 그걸로도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자, 비서실장이 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원내대표를 하겠소.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뭐 이한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무총리는 다양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서실장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결국 김기춘이란 카드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바로 그 얘기를 애둘러 한 겁니다. 김기춘을 대체할 카드가 없다는 것. 1번, 대통령의 신기 경호 부문에서 김기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2번, 정무 감각이나 전체 국정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만한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어떤 전반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 김기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전부 다 뒤집어 보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은 반드시 고집해야 된다. 그 여권 핵심 관계자의 얘기,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도 맞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이다. 이 왕 실장 후임의 퍼즐을 못 맞히고 있는 건지 안 맞히고 있는 건지는 향후 앞으로 있을 개각폭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